이 두 분의 바다 남자가 말하는 특별한 이 물속 풍경들, 이 바다 풍경 중에서 이 첫 번째는 바다는 아니지만요. 은어의 길, 왕피천해. 와. 네. 어떤 영상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촬영된 작품이죠. 네, 2000년도에 환경 스페셜 생기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자연 다큐멘터리. 그럼 잊을 수 없는 작품이겠어요. 예. 네, 저한테는 이 작품을 찍고 나서 다큐멘터리가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오고 저 있습니다. 알을 이렇게 또 다 하나하나 촬영을 하셨을까? 사람 찍는 거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되지만 저 생물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타이밍을 맞춰서 촬영을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연어에 대해서 생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잠 한숨을 안 자고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고 나니까 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뭐 제 이 뒤에 아가미가 생겨서 물 속에서만 보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 속에 가면은 물고기랑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걸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좋으시네요. 아니 그러면 사실입니다. 이 왕피천 촬영도 그렇고 은어가 알 낳는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작정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까 얘기 아가미 나기 전까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어느 달 언제에 가면은 한 10일 정도면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은 공부해서. 어디에 난다는 거 이게 정보를 이제 일기를 쓰면서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확실한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보고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쌓인 것도 진짜 있겠네요. 아가미가 생기시는 근데 노하우도 그래요? 노하우지만요. 사실 육지에서 촬영하는 거는 뭐 NG가 나고 그럼 이제 다시 하고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자연 다큐 같은 경우는 의논이 없잖아요. 그냥 뭐든지 그 자연의 흐름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 포착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사실은 어려워요. 뭐 네. 저기 휴먼 다큐를 찍게 되면은 큐 사인을 할 수 있고 엔진에서 다시 오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물고기 보고 뭐 야 너 다시 와 뭐 이걸 못 하니까 맞아. 이런 것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다큐는. 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그걸 찍었다 하더라도 다음 컷을 뭐를 찍어야 돼.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또 네. 다음 것도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이 아가미가 생겨난 우리 감독님과 우리 다이버 박태원 씨가 가장 최고의 바다라고 꼽은 곳이 바로 팔라우예요. 딱 가봤어. 다들 저는. 그렇게들 좋다고 그래요. 그러던데. 너무 좋아. 바닷속도 그렇게 좋아요? 네, 팔라우를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전 처음 가본 거거든요. 근데 팔라우가 이 수백 개의 섬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잘 오는 곳도 아니다 보니까 바닷속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어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팔라우 제가 수많은 바다를 갔다 왔는데 팔라우를 최고의 바다라고 꼽은 게 들어갔을 때 정말 수많은 어종들을 볼 수가 있었어서 그래서 뽑았습니다. 어종이 조금 전에 지나간 게 가오리 종류예요? 많다 가오리. 네. 만타 만타 가오리. 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크네요. 오. 아니 바닷속 빛깔도 좀 다른 여러 바다랑 달라 보여요. 좀 우리나라 몇 메타 들어가야 되죠? 사실 뭐 어떤 걸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평균 한 20에서 30m 정도 가면은 여러 가지 어종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만타 피딩이라 해서 만타가 먹이를 먹는 장면을 팔라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수심 한 5m 정도만 내려가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프리다이버면 이른바 공기통 안 메고 들어가시는 장비 없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널리 맨몸으로요? 알려진 스쿠버 같은 경우는 공기 공급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물속 구경을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제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제 호흡만을 가지고 숨을 참은 상태로 물속에서 유영하는. 어머 그러니까 해녀 선생님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평균 한 2분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시다. 2분 만에 그런 거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김 감독님은 공기통 메고 들어가시는. 아니 이제 피사체가 고래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프리다이빙으로 하는데 저도 뭐
예전에는 한 3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잘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아니 1분 진짜 60대 30초는 아직까지는 하고 중반이신데. 있습니다. 그럼 김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최고의 바다는 팔라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촬영할 때 엄청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팔라우에 가시면 그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를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와. 그게 이제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팔라우는. 뭐 말씀만 들어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바다에 한 번씩 그러게요. 들어가 보고 예. 싶네요. 좀 아감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계실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게. 그리고 세 번째 명풍경 만나보실 텐데요. 이야, 역시 우리 김동식 감독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압도적 존재감 고래. 기대가 네. 된다. 앞서 고래와의 사랑에 빠지셨다고 네. 아 빙하 최근에 방영 중인 빙하에서 고래를 또 촬영하셨군요. 지금 저 장면은 이제 범고래하고 kok동고래가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정어리를. 어머나. 진짜 저걸 눈앞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눈앞에서 가까이서 보죠. 공격 안 해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고래는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아 사람한테 공격 안 해요? 네, 그 같은 포유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고래는 사람한테도 되게 잘 친화적인 피해주기도 편이군요. 친화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아까 그 혹등고래 눈을 이만하게 촬영을 하셨던데 그 눈하고 마주치신 거예요? 와. 그 고래하고 이제 가까이 있게 되면은 늘 눈하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너무 선해요. 고래 눈이 착해 보이. 아니 저 정도 거리면 얼마나 가까이 가야 거의 촬영할 이 수 정도. 있어요? 2m? 바로 앞이에요. 바로 이 앞이죠. 정도 거리네. 까지. 이야. 그 아까 고래와 사랑에 빠지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래가 그렇게 매력적인 동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고래라는 다큐멘터리를 KBS랑 하게 됐는데 그때 멕시코로 촬영을 갔습니다. 멕시코로 촬영을 이제 촬영 허가를 받고 갔는데 일단 뭐 가서 막상 촬영을 해보려니 물이 너무 흐려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마우이라는 섬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고래를 찍어야겠다고 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촬영 허가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일 이렇게 2시간씩 나가는 고래 관광 그 보트에 카메라를 들고 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보트를 타서 가까이 오면 카메라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담그고 찍고 싶었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게 안 되는데 하루에 5번씩 한 배만 계속적으로. 사실 고래 보러 관광 나가도 고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복불복 관광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그 촬영 허가만 받으면 고래 찍을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한 95%에 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제가 물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못 찍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이틀 반 정도 되니까 선장이 부르더니 너 고래 찍으러 왔지. 그래서 고래 찍으러 왔다. 촬영 허가 못 받았지. 못 받았다. 그럼 오늘 내가 찍게 해준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서로 그 선장이 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배 쪽에 고래 2마리가 있는데 이 선장이 저를 불러서 그러니까 저 고래가 저 배가 빠지면은 미스터 김 앞으로 올 건데 절대 배에서 너 떨어지면 이제 벌금 문다. 촬영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엎드려서 다리 하나는 무조건 배에 걸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 이제 상대방 배가 빠지고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2마리가 카메라 앞으로 진짜로? 그것도 노래를 하면서 한 마리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흰색을 보이면서 가까이 오는데 제 숨이 정말로 멎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얼마나 기다렸던. 그러면서로 이제 BBC나 이제 내셔널 지그로픽에서 바다 프로에 왜 고래를 찍는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고 지금까지 이제 고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찍으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우리 감독님은 배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다리 법을 분명히 어긴 건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예. 네.
대단하다. 얼마나 벅차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명장면은 어딘가 했더니요.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우리의 바다 예. 독도입니다. 예, 두 분이 이제 같이 또 촬영을 하신 예. 거죠. 저는 이 독도가 울릉도보다 형이에요. 그리고 울릉도가 동생인데 저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수영하는 분이 박태현 씨인 거죠? 네, 네, 저 맞고요. 직접 출연을 하셨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다 오. 네, 김 감독님께서 촬영을 해주신 거고요. 와. 오. 야, 저기서 오.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독도 바다는 이번이 처음 가신 네, 거예요? 독도는 제가 계속 가고 싶었던 곳인데 독도를 아시다시피 아무나 이제 막 들어갈 수 있는 바다는 아니라서 허가를 받고 이번에 갔고요.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다웠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가는 바다다 보니까 엄청 깨끗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스로 느꼈던 거는 이제 물고기들이 보통 다이버들이 들어오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 이제 사람을 처음 본 약간 그런 느낌인지 예, 도망을 안 가고 그냥 제 주변에 계속 맴돌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영상도 찍어놨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독도가 되게 험한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속도 수중 동굴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약간 쥐라기 공원 같은 느낌? 그래요? 네. 수중 쥐라기 공원처럼. 네, 뭔가 이제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 그런 게 그대로 있었어가지고 네,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남는 장소였던 것 아니, 같아요. 아까 보니까 무슨 그 안에도 계곡같이 이렇게 골짜기도 많고 되게 가파른 난간. 네, 되게 맞아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동굴 같은 데도 예. 많고 골짜기도 많고 예. 사실 절벽 오르는 장면이 되게 이제 좀 멋있다고 사람들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맨손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 벽에 뭐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손바닥이 약간 만시창이가 되긴 했었어요. 아유.